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 3강을 들어갈게요. 한꺼번에 이거 영상을 찍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이렇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야지 조금 지루하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또 이렇게 들을 부분만 듣고 공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짤막짤막하게 한번 찍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좀 이렇게 보고 복습을 조금 많이 하도록 합니다. 자, 3강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 보면, 이제, 66쪽이에요. 교재 66쪽에 보면,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라고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단원으로 나눌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말에서 많이 틀리니까, 이걸 아마 낸 것 같아. 네, 볼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런 말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거짓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 자체가 이 주어진 문장이나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야, 이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어떤 식이나 문장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명을 할 때에 이런 참, 거짓,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것을 잘 봐두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서 한번 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야. x제곱은 1이다. 근데 보통 보면 명제는 가정 결론이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는 가정 결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앞까지 모든 실수 x가 있다, 이런 말이야. 모든 실수, 어떤 x에 대해서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은 1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x가 있어요. 모든 x, 얘를 p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x이면 이게 생략돼 있는 거야. 그죠? 이면 얘가 뭐 된다? x제곱은 1이다. 얘가 맞는가 이 말이야. x에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x제곱은 1이다? 아, 그건 아니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성립 안 되잖아요. 그래서 p의 모든 x가 아니라 얘는 이제 얘가 성립하려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떤 게 명제가 주어졌을 때 P이면 Q이라고 했을 때 P에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뒤에 가서 성립이 안 되면, 한 개가 있어도 하나라도 무조건 안 되면 거짓이라고 앞에서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다 성립하는가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틀린 게 되겠죠. 그쵸?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얘가 이제 좀 문제다 이 말이지.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자, 이게 가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실수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어떤 실수 x는 x에 대하여 x제곱이 1이다. 자, 이 말은 이 x제곱이 1이 되는 어떤 실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실수가 아니죠. 어떤 하나라도, 얘를 x가 하나라도 x제곱이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게 있어요? 있나? 이 말이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이 말은 어떤 실수를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x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여러 개 중에서 x제곱이 1이 되는 어떤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명제로 봤을 때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면은 얘는 참이 되겠지. 어떤 실수라고 나오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위에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 위에 보면 모든 x에 대하여 p다. 얘는요. 위에 p는 u. 이거는 우린 잘 모르지만 p는 u이면 자, 그러니까 p가 주어진 게 뭐냐면 모든 x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서 다 된다.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다 돼도 얘는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어떤 x에 대해서 p가 된다. 이 말은 어떤 x 이렇게 나오면 하나라도 참이 되면 참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말뜻만 이해 잘하면 얘는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잘 성립한다. 이 말하고 이거는 x가 어떤 게 집어넣더라도 다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얘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성립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 예, 이 부정은 앞에서 필기도 반드시 했으니까, 이 강에서 한 부정에 대한 거를 조금 잘 알아놓고, 그 문장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약간, 얘가, 부정을 했을 때, 어떤 거는 부정을 하고, 어떤 거는 부정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보면서 조금 익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명제 단어는요, 그 말 뜻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참 거짓은요, 증명하기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말로 된 것을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 발레 있다. 특히 맞는 거는 상관없어요. 맞는 거는 어떻게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틀린 거는 증명이 안 되거든.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발레라고 하지. 어떤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그래서 발레가 나오는 거는 조금 많이 봐가지고 조금 눈에 익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문제가 쉬워서 다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메인 게임입니다. 메인. 자, 명제의 역과 대우. 이제 이거 참거짓, 명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거짓의 판별이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 자, 이걸 통해서 나중에 배울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런 조건들이 어떤 조건을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 컨디션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이제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참 거짓이야.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참을 일일이 다 못 해볼 때가 있다 얘가. 자,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대우인데요. 자, 여기서 명제하고 대우와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자, 이거를 명제라고 해요. 앞에 거를 가정, 뒤에 거를 결론. 가정, 뒤에 거를 결론.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명제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결론과 가정을 바꿔요. 바꿔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와 같이 물어보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꾸로 물어본 거. 이건 뭐고? 얘가 가정이었고 얘가 결론이었는데 얘는 결론하고 가정하고 바꿨죠. 거꾸로 됐네.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역이라고 한다고. 우리 한자성어에 이랬다. 니하고 내하고 생각을 바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이걸 역지사지 뭐 이런 거 쓰잖아. 한자는 내가 알지만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요. 웃지 마세요. 다 압니다. 자, 몰라요. 사실은 몰라. 뭐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자, 일단은 가정과 결론이 있어요. 가정과 결론을 가정하고 결론 P이면 Q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결론과 가정을 Q이면 P이다 이걸 갖다가 여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대우가 중요한데요. 대우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야. 결론과 가정, 가정과 결론을 거꾸로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되노? Q가 결론이었잖아. 이걸 앞으로 보내.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주어진, 얘가 원명제예요. 명제. 이게 주어진 명제란 말이에요. 주어진 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글자가 안 써지네? 잠깐만요. 주어진 명제.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있을 때 얘가 기준이야. 주어진 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결론을 부정하고 또 가정도 부정하고 거꾸로 가면서 역을 하면서 부정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이 명제와 대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역이라고 했지, 쌤이. 이게 이제 명제, 주어진 명제의 기준일 때 얘는 역인데, 여기, 역과 얘는 또 대우인 거야. 대우. 이 대우 관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와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거꾸로 하는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주어진 명제잖아. 이 명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뭐야? 이러니까 얘는 순서는 안 바뀌었어요. 순서는 안 바뀌고 부정만 됐지. 얘는 부정만 됐어요. 그죠? 얘를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부정이란 말도 빠졌어요. 그죠? 부정이란 말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부정이거든. 얘를 역을 부정하면 대우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개만 합니다. 뭘 아냐면 얘가 기준이야. 누가 기준이에요? 하면은 조금 자, 연두색으로 누가 기준이에요? 이 명제가 여기에 주어진 얘가 기준이야. 기준이고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우리는 Q면 P다가 뭐라고? 역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명제를 기준으로 결론을 부정을 하고 부정을 하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가. 자, 이거 한번 해보고 연습을 또 다르게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P이면 뭐다? Q이다. 자, 얘를 역을 구하면 뭐라고? 역 바꾸는 거.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 Q이면 P이다. 얘가 뭐라고요? 역이라고요. 역.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 관계는 뭐냐면 이거 대우. 대우는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면서 not Q이면 거꾸로 가면서 부정도 하는 거예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뭐라고?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 얘는 뭐라고요? 역. 이 둘이는 역관계. 이 둘이는 대우관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과 대우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르게 한번 더 해볼게. 주어진 명제가요. 원래 처음에 주어진 명제가 이렇다. not P, 이렇게 이쁘게 P면 Q이다 이렇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이쁘게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주면 not P면 Q야. 자, 이게 주어진 명제. 이거 역은 어떻게 될까요? 역은 거꾸로 바꾸는 거랬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그러면 Q이면 not P이다. 얘가 역이고요. 대우는 뭐냐면 이거의 대우는 거꾸로 하면서 부정을 하는 거니까 not Q이면 자, not P를 다시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not P의 not 이렇게 하니까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대우. 얘가 역. 이런 관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준이 누구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잠깐 보면 하게 돼 있어서 조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돼. P면 Q이다. P면 Q이다. 이 명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역이 되는 거고 얘가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역이고 얘가 대우지. 서로. 그죠?
이건 조금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겠네. 얘가 기준이면 얘가 여기고, 그러니까 이 서로 둘 다 여기란 말이에요. 역관계고, 어떤 명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거꾸로 하면서 부정을 하는 게 대우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역은 그렇다 치고 대우하고 명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뒤에 걸론 나옵니다. 명제의 대우어,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 그러니까 일제 P면 Q이다. P면 Q이다가 명제가 되면 이거의 대우는 거꾸로 가면서 부정하는 거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얘가 참거짓이 같대요. 참거짓이 같다. 무슨 말이냐면 명제와 대우는 뭐라고 말할까? 좋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공동 운명체다 이 말이야. 공동 운명체. 운명체.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무조건 외우기는 좀 그렇지. 그치? 근데 일단 약속입니다. 약속은 아니 증명도 돼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P이면, 다른 색깔로 해볼게. 자, P이면 Q이다. 이게 성립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화살표는 이렇게 뚫린 쪽으로 나간다 했지? 그치? 자, 얘가 되면, 얘는 뭔데요? 하니까, Q가 바깥쪽에 있고, P가 이렇게 안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그렇잖아. 그러면 얘가 참이라고 하면 이 대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인가 이 말이잖아. 이게 대우잖아. 그럼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라는 말은 P가 Q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Q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뭐고? 얘는 대우를 써보니까 얘는 Q의 여집합이잖아. not Q니까. not Q는 화살표 이렇게 가니까 얘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뚫린 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얘는 또 P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는 성립하고 있어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요 뒤에 not Q이면 not P도 이것도 참인가?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가 참인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작고 Q가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Q의 바깥쪽하고 P의 바깥쪽이잖아. Q의 바깥쪽이 P의 바깥쪽에 들어간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P는 작잖아. 그러면 작은 거의 바깥쪽이 이만큼이고, 그죠? Q의 바깥쪽, Q는 또 다른 조금 연한 색으로 해볼까? 연두색으로 하죠. Q의 바깥쪽은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면 작은 거의 바깥쪽이 큰 거의 바깥쪽을 포함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큰 거는 바깥쪽 넓이가 좀 작고 작은 거는 바깥쪽이 크니까 당연히 처음에 명제를 봤을 때는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바깥쪽 입장에서 보면 그걸 여집합이라는데 여집합 입장에서 보면 작은 거의 여집합이 작은 거의 바깥쪽이 큰 거의 바깥쪽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작으니까. 바깥쪽은 안에가 작으니까 바깥쪽은 넓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에서 내가 이걸 언제 쓰냐면은 그래 결론부터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고요? 대우가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우가 참이면 명제는 참이야.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명제가 참이야. 명제가 참이야. 미안 다시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대우는요, 볼 필요도 없지. 무조건 참이야. 왜?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죠. 어떤 한쪽에 들어갈 때에 바깥쪽 입장에서 보면 작은 쪽의 바깥쪽이 큰 쪽의 바깥쪽보다 크니까. 그렇구나. 얘를 이해를 했으면 이제는 약속처럼 외우는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구나.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명제하고 대우는 같은 편이야. 그래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자,
명제가 이런 게 있어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명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는 겁니다. 자, 4의 배수는 2의 배수입니까? 자, 이거, 부등호 관계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죠? 2의 배수가 많죠? 이렇게. 그지, 크지? 자, 그래서 얘가 성립된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는요? 거꾸로가 여기, 얘가 P면 얘가 Q잖아? 명제는 참이야. 그죠? 그러면, 역은요? 역은 2의 배수이면, 이걸 바꿔가지고 문장을 쓰지 말고 화살표만 이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것은 참인데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죠. 근데 2의 배수는 4의 배수, 얘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명제는 참인데 역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주어질 때 그러면 대우는 어떨 때 쓰냐 하니까 이럴 때 써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4의 배수가 아니다. 자, 얘가 참인지를 이렇게 물어봤어. 2의 배수가 아니면, 왠지 부정비리다, 그치? 4의 배수가 아니다. 여기도 앞에도 아니다. 뒤에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얘를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봤을 때,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대우다 이 말이야. 이때는 이 명제 갖고는 참거짓이 잘 안 되지. 2의 배수가 아닌 게 3의 배수도 있고 4의 배수도 있고 3의 배수는 2의 배수인 것도 있고 너무 많단 말이지. 왠지 이건 부정을 했을 때는 너무 많아지니까 힘들다 이 말이야. 자, 그때의 대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대우를 쓰는, 이 대우가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선생님 위에 거를 대우를 쓴 거거든요. 그죠? 얘를 부정을 하고 얘를 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부정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대우를 사용하면 긍정으로 바뀌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참 거짓으로 구하는 방법이 조금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보면요. 자, P이면 Q에다가 명제가 있어요. 자, P이면 Q에다가 명제가 있어요. 자, 얘가 명제, 주어진 명제의 기준입니다. 명제 기준이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Q이면 P에다가 되고, 그 다음에 결론과 가정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면, 즉 낙Q이면 낙P에다가 되면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입니까? 명제가 P이면 Q에다가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면 역은 Q이면 P에다가 되지. 역은 참입니까?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역은 역대로 따로 있는 거야. 그렇지만 대우는 참입니까? 이렇게 하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항상 참이에요. 근데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요. 역은 명제하고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 관계가 되는 거는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역은 역의 참은 역은 거꾸로 보냈을 때 그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우는 뭐라는 거? 참이라는 거. 즉 명제와 대우는 뭐다? 운명 공동체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얘를 하나만 조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주어진 명제가 뭐가 있어요? P이면 낙Q다. P이면 낙Q에다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지? P이면 낙Q다. P이면 낙Q이다. 얘가 참이래요. 얘가 땡땡 참. 그럼 뭐가 참이라고? 대우가 참이라고. 대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낙Q니까 얘가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오면서 Q이면, 얘는 앞에 있으니까 뒤로 오면서 부정을 해야 되겠지. 나피이다. 얘가 항상 참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참. 왜?
뭘 썼으니까 우리는 대우를 썼으니까 이 말이에요. 자, 얘가 무슨 관계? 대우 관계. 자, 그래서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3단 논법은 이런 거예요. P면 Q이다가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한대요. 근데 Q이면 R이다도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P하고 Q하고는 비교를 했고 Q하고 R하고도 비교했는데 그럼 P하고 R은 어떤 관계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때 뭐를 할 수 있냐면 얘가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커넥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Q. 여기도 Q가 있고 여기도 Q가 있어요. 그죠? Q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없을까? P는 어디로? P면 Q이다가 되고 Q이면 뭐가 돼요?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P이면 R이다. 이게 성립하겠죠. P에서 R로 가나요? P면 R이다.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R로 가니까 포함되겠지. 얘 포함관계라 했지. 이렇게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되고. 그래서 P가 Q 안에 포함되고 Q가 R 안에 포함되면 당연히 P는 R 안에 포함되겠지. 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근데요, 반드시 알아놔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얘가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연결고리. 자, 얘 연결고리를 찾았으면 반드시 뭐도 참이냐면 이거의 대우관계도 참입니다. 자, 이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일 끝쪽부터 거꾸로 우리가 역함수 배웠잖아. 역함수 하는 것처럼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대우는 부정을 하면서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not R, 화살표까지 바꾸면 안 돼요.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화살표는 한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면 돼요. 자, not R이면 not Q, not Q이면 not P. 이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보세요. 이거를 조금 이걸 끊으려 했는데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 얘를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 연결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있어요. P면 Q이다. 얘 성립하지.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이것도 성립하지. 그 다음에 P이면 R이다. 얘도 성립하는 거예요. 아셨죠? P 쪽에서 화살표가 R 쪽으로 가잖아. 포함관계에 관계되는 거니까 얘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맞지만 얘의 대우관계는 뭘까요? 대우는 not R, not Q, not P 이렇게 되니까 얘도 분석을 하면 not R이면 not Q 얘도 성립하고요. not Q이면 not P 얘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처음하고 끝쪽에 not R이면 not P 얘도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연결시킴으로 해서 세 개씩 이거 대우관계도 다 성립하는 거니까 이 6개가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게 연결시켰을 때 다음 중 참고지금 오지선다형으로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어떤 게 참인지 이렇게 3단 논법이라는 게 이 중간에 연결시키겠다는 거거든. 자, 연결을 시키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무슨 관계를 따져주냐면 대우도 반드시 명제가 이렇게 이어지면 대우도 함께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면 Q이고 Q이면 R이다가 성립했으면 이걸 대우관계 not R, not Q, not P.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역과 대우의 참거짓,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면 돼요. 특히 2번과 같은 경우 얘는 잘 힘들다, 얘는 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우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풀어보고, 강의 내용을 듣고 잘 파악을 했으면 한번 풀어보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명제하고 대우, 역, 이까지의 그 3강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